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환자분은 몸에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로부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면역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산라이프에서 출판한 염증 해방인데요. 이 책의 저자 정세현은 식치하는 한의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TV 프로그램 엄지의 제왕, 내 몸 사용 설명서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식치란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몸의 병과 그 원인이 되는 염증의 뿌리를 근원부터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모든 염증의 원인부터 관리하는 법, 그리고 각 부위별 식치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효과가 입증된 염증에 좋은 음식 4가지와 식치 레시피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저자가 오랜 시간 연구해온 식치 방법으로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지요.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급성염증부터 만성염증까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약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꿀풀과 식물.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한 맛과 향이 특징인 박하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의학에서는 오랜 시간 천연 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지요.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위염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 보라색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닌은 비타민 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푸드 중에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ALA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이 가장 풍부합니다. 최근 오메가3의 여러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일일 총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복용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형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 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태우면 나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황 성분 때문이지요. 황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다만 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와 마늘 같은 채소는 자극적이라 지금 몸 어딘가에 급성 염증 반응이 있다면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도염이나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계의 염증이 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합과 채소는 한의학적으로 열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이나 사상체질에서 소양인에 속하는 사람이
과잉 섭취할 경우 두통과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도 십자가 채소의 과잉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식치.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다스리는 키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33%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지방간은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질병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지방간 역시 방치하면 큰 질병으로 발전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 세포 사이에 있는 미세 혈관과 임파선을 압박하여 간으로 도는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저하되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즉, 간이 뚱뚱해지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도 쉽게 생기게 됩니다. 지방간이 진행되면 첫째, 간 기능이 떨어지고 둘째, 지방간염이나 간경변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넷째,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쯤 되면 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따라서 평소에 지방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미 지방간이 있다면 당장 간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때 섭생에 있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술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빵, 면, 떡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속살이 초록색을 띠는 그린 키위와 노란색을 띠는 골드 키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에 생기를 주는 식재 효능은 그린 키위가 더 뛰어납니다. 또한 키위는 후숙과일로 상온에서 익혀먹는 과일인데요. 덜 익어서 딱딱하고 신맛이 강할수록 고지혈증 개선과 지방간을 다스리는데 약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키위 속에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PQQ가 풍부해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키위 과육보다 껍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키위 식시 레시피. 키위는 껍질째 썰어서 하루 2개씩 섭취하고 지방간이 심한 사람은 매일 한두 잔 키위차를 끓여 드세요. 주의사항. 키위 속 액티니틴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두드러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질이 냉하거나 장이 냉해서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특히 소음인 체질인 사람은 키위를 과잉 섭취하면 묽은 변이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위를 먹었을 때 혀가 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있다면 키위 속이 옥살산 칼슘 성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런 증상이 심하다면 섭취량을 줄이고 충분히 후숙시켜 물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 드시길 바랍니다. 장염증을 다스리는 방과 목이버섯. 어릴 적 배가 아플 때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하고 주문처럼 중얼거리셨는데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손을 배에 대고 계속 문지르면 마찰열이 생겨서 배가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 속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장염이 잘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의 기초체온, 즉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 건강을 위해 기초체온 유지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습도인데요. 배가 찬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장도 습한 사람이 있고 건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축축한 습이 장내에 정체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로 장 운동성이 저하되면 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인 수분대사 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습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배가 냉한지 아닌지는 직접 만져보거나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데 장이 습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에 습이 정체하면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꾸르륵 소리가 납니다. 배에서 나는 물소리를 장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이 습할 때 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더 진행되면 묽은 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 심해지면 수시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장이 건조해지고 장 점막이 메마르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잘 생깁니다.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만 달고 사는 사람, 잦은 다이어트로 장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사람,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장으로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장 점막이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장의 습도가 깨져 한쪽으로 치우치면 장이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남들보다 장염 바이러스에 잘 걸리는 분이 계시지요. 그렇다면 본인의 장내 환경이 어떠한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따뜻하고 장내에 적절한 습도가 갖춰져야 유산균들의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장이 냉하거나 습하거나 건조하다면 먼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원인을 찾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장내 온 습도를 조절하는 음식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내 습기를 조절하는 대장 제습기 음식 한 가지와 장을 촉촉하게 보습하는 대장 가습기 음식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장 제습기 역할을 하는 음식은 밤입니다. 평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수시로 꾸르륵 소리가 나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잦으며 매사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 밤만큼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말린 밤은 건율이라는 이름의 한약재료도 쓰여왔는데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수분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장내 습이 정체되는 증상을 다스리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밤에서 가장 약이 되는 부위는 속껍질입니다. 밤이나 도토리의 속껍질, 즉 내피를 보온이라고 합니다. 밤에 겉껍질만 깐 뒤 설탕과 함께 달큰하게 졸여 보니밤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니밤은 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탕절임이라 약용으로 꾸준히 식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로 끓여 마시는 편이 효과적인데요. 차를 끓일 때 장이 냉한 사람은 뜨거운 성질이 있는 계피를 추가하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단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계피를 오래 복용할 경우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제습기 음식이 있다면 메마른 장 점막에 대장 가습기 역할을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목이버섯인데요. 목이버섯은 중국에서 불로장생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익한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장으로의 혈액순환을 돕고 장을 보습하는 윤장작용이 있으며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염증 식치 레시피
밤 속껍질차. 차만 따라낸 뒤 취향에 맞게 꿀을 넣고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즐기는 것이 적당합니다. 재료: 생밤 7개, 물 1리터, 계피가루 2분의 1 숟가락. 1. 생밤의 겉껍질을 벗겨 보니밤으로 만든다. 2. 보니밤을 물에 넣고 10분간 팔팔 끓인다. 3. 계피가루를 넣고 약불에서 5분간 더 끓인다. 주의사항: 체질상 열이 많다면 계피가루를 직접 넣기보다는 완성된 차에 계피 막대를 담가 향이 살짝 날 정도로 약하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그리고 남은 밤은 버리지 말고 밤죽을 만들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이버섯 피클. 화학식초는 간을 손상시키고 식체 효능이 없으니 반드시 천연식초를 사용하세요. 재료: 생목이버섯 200g, 물 2컵, 식초 4분의 3컵, 소금 2숟가락, 스테비아 3숟가락. 1. 물, 식초, 소금, 스테비아를 넣고 20분간 끓여 피클물을 만든다. 2. 생목이버섯은 가볍게 헹군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밑동을 잘라둔다. 3. 목이버섯에 끓인 피클물을 붓고 냉장실에서 하루 숙성시킨다. 주의사항: 목이버섯 피클을 건강하게 먹고자 한다면 피클물을 만들 때 되도록 설탕을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40g 이상 과잉 섭취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곁들여 먹으면 목이버섯의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